시청자가 주식을 물었고 이수범 전문가가 현명하게 답했다. 안녕하세요. 자, 이수범의 주문현답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자, 어려운 주식 시장에 여러분들의 그 종목 상담과 또 추천주로 현명한 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범의 주문현답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의 주인공 이수범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수범의 주문 현답을 맡은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방송인데 오늘도 알차게 내용 준비했으니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실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이 이제 직접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종목 진단 좀 확실하게 좀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문자 주시면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범의 주문현답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종목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절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저희에게 그 고민 덜어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노란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통 역시 문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수범의 주문현답 생방송은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수범의 주문현답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의 최신 이슈와 가장 뜨거운 업종 분석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오늘의 빅 이슈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빅 이슈 두 가지. 자, 먼저 넘버1, 사료주 폭락 대응 방안은? 두 번째는 시멘트 대란으로 시멘트주 폭등. 자, 오늘의 빅 이슈 두 가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곡물 가격 상승을 타고서 연일 급등세 보이던 사료주 오늘 좀 크게 빠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는 시멘트주가 오늘의 빅 이슈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추가적인 설명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일단 특징주 섹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준비했는데 하나는 이제 크게 하락한 섹터였던 이제 사료주에 관련된 부분을 좀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의 또 급등 섹터인 반대로 이제 또 시멘트주에 대해서 양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자세히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료주 폭락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곡물 가격 상승 파동 때문에 뒤늦게 이제 뛰어드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꽤나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곡물 가격 상승 파동 때문에 관련된 테마가 굉장히 크게 드라마틱하게 상승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종목들은 추격 매수에 대해서 정말 보수적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에 잘못 물리게 되면 사실 반대로 이제 하락 포지션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큰 손실로 이어질 경우가 많고 사실 손절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보통 하루에 빠지게 되면 뭐 10%, 20% 당일날 빠져버리기 때문에 7%에서 내가 손절하려고 했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계셔도 하루 만에 그냥 크게 폭락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먼저 이제 현대사료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료가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만큼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왔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정말 1년 동안 이런 종목 하나만 잡아봤으면 하시는 마음들 많이 드실 겁니다.
주가가 지금 17,000원 정도에서 어떻게 올라왔냐면 5번, 연속 5번이나 상한가를 갈 정도로 굉장히 이제 크게 부각이 되었었던 사료주 최종 이제 테마주였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너스 2.7% 정도 이제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 테마주에서 동시에 같이 빠지는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한일사료, 뭐 우성사료부터 시작해서 뭐 미래생명자원 등 관련된 테마주의 약세 배경이 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현대사료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10%, 20% 혹은 하한가까지 다시 조정세를 받게 된다면 전체 사료주들, 지금 나머지 종목들도 추가적인 하락에 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되는 상황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자, 지금 관련주로 지금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도 같이 한번 좀 봐드릴게요. 자, 이것도 보시면 한일사료 보시면 차트가 완전히 깨져버렸죠. 지금 이제 고점 4,700원을 찍은 이후에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평선을 좀 지지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가 이후에 오늘 이렇게 크게 16% 정도의 급락세가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되면 개인 투자자는 절대 손절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테마주를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관점에서는 사실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시더라도 지금 포지션은 좀 리스크를 좀 덜 의르셔야 되는 상황으로 좀 해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관련주 중에 미래생명자원도 있죠. 자, 미래생명자원은 그래도 좀 덜 합니다. 지금 11선 정도를 그래도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더 폭락세가 나오더라도 21선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물렸다, 내 추가 매수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포지션이 있으시다면 11선보다는 21선까지 좀 염두를 해두시고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도 보면 21선에서 지지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죠. 그래서 이 부분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21선 부근인 뭐 9,100선까지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를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사료주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이제 시멘트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멘트도 마찬가지예요. 시멘트는 지금 현재 2월 달, 사실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슈는 나왔었습니다. 시멘트 원자재인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크게 폭등하다 보니까 시멘트 가격, 지금 재고 자체도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 대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2, 3개월 동안 나와줬던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크게 한번 폭등을 했었다가 잠시 횡보 구간을 거쳤었죠. 그렇게 이제 테마주가 먼저 한번 불거지고 이후에 횡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등세까지 맞이하는 게 보통 요새 테마주의 핵심인데요. 사실 시멘트 부족 때문에 지금 건설 업계에는 지금 사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건물 붕괴 사건이 한번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공사 기간도 안 그래도 늘려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 시멘트 부족 때문에 가격은 인상되지. 그리고 콘크리트 파일이라고 해서 뭐 PHC 파일 이런 것들도 가격이 크게 치솟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는 선분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4억으로 딱 정해졌는데 원료 가격만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공사를 통해서 이익률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게 이제 건설 업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주는 사실상 이 원자재 가격 인상 때문에 가격 인상을 바로 실시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실적 면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또 이 피해보는 업종이 이제 건설 업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관련주도 제가 이제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첫 번째가 이제 아시아 시멘트라는 종목입니다. 아시아 시멘트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사실 VIP 자산운용이 이제 지분 신고를 한 이후에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라라고 해서 이제 주주 운동까지 같이 벌이고 있는 업종인데 여기 한번 실적은 여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아 시멘트 같은 경우가 연간으로 21년도부터 한 1,000억대 이상 이제 매출액 8,900억에 영업이익 1,280억까지 이제 올라온 업체입니다. 올해에도 이제 9,800억에 1,100억 정도의 이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너무 보수적인 책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은 이제 가격 인상이 확실하게 서로 이제 공고히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제 생각엔 상반기 내에 가격 협상이 이뤄지게 된다면 사실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은 퍼포먼스가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 예상대로라면 1,300억, 1,400억 사이즈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보다도 조금 더 제가 상향을 해서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좀 추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멘트 대란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뭐 3년, 5년 이어지는 테마는 아닙니다. 그래서 22년도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보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려시멘트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 고려시멘트는 실적 수치로 봤을 때 이제 좀 매력적인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제 관련 종목으로 고려시멘트를 가져온 이유는 제가 이제 테마주와 실적주 양분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 재미없습니다. 매출 650억에 영업이익 37억. 올해도 비슷할 거예요. 올해도 굉장히 비슷하고 마켓쉐어를 크게 가지고 있는 뭐 한일시멘트라든가 아세아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효과가 당연히 드라마틱합니다. 하지만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해서 너무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좀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대신에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20% 올라가죠. 아세아시멘트가 아까 10%, 장중 10% 정도 올라왔는데 고려시멘트는 20% 올라옵니다. 이게 사실 테마주의 장점이에요. 같은 테마에 연관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해서 실제 수혜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은 더 드라마틱하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주들 같은 것들 접근하실 때에는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특징주 섹터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빅이슈 두 가지 짚어보고 왔습니다. 자, 일단 사료주 전반의 상승을 이끌었던 게 현대사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5연상 풀리면서 좀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더 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사료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멘트 대란으로 시멘트주가 폭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맞물려서 시멘트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또 건설 업계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시멘트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큰 폭의 영업이익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아세아시멘트, 고려시멘트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빅이슈 좀 짚어봤고요. 이수범의 주문연답,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 때문에 혼자서 가슴앓이 하고 계신 분들, 자,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으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란톡 역시 샵 0082번 문자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전장 이제 1시간여 정도가 남아있죠. 자, 오늘 오전장 양대 시장 모두 오름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코스피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은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오전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오전장 흐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뭐 미국 시황도 사실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가 크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 나스닥 지수가 1.3% 정도 강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 배경에서는 테슬라가 결국은 주식 그 분할을 발표를 했죠. 안 그래도 지금 테슬라 주가가 다시 $1,00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역시나 또 투자자들 환호할 만한 이슈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확실히 이런 걸 보면 일론 머스크가 주가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워낙에 이제 테슬라 주가 역시 크게 이제 급등을 했다 보니까 국내 어떻죠? 오늘도 보기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섹터가 확실히 강세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오늘 좀 재미있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업종부터 시작해서 소재주까지 오늘 골고루 지금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 오늘은 좀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죠. 제가 어제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지금 양시장 매도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기관계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죠? 역시나 중대형주의주의 강한 상승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2,742포인트, 코스닥 지수가 934포인트인데 상승 흐름은 사실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은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중국도 사실 우리 장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지금 뭐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뭐 상하이를 봉쇄한다. 또 이런 얘기들이 또 오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또 사실 좀 악재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리오프닝 재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환호를 했었는데 또 다시 또 봉쇄 작전으로 좀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시장 상황 계속 뭐 2%, 3% 이런 강한 장이 나오기가 조금 어렵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시장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하이 봉쇄의 영향 때문에 국제유가가 역시나 뭐 105달러까지 약 7% 넘게 이제 폭락을 했는데 국제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야만 국제유가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서로 간에 뭐 헤지펀드 투자라든가 이런 매수세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뭐다? 경기에 따라서 영향도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역시나 뭐 시장은 뭐 2~3% 이 정도의 이제 시장 강세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워낙에 바닥이고 국내 주식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도 가장 저렴한 증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장보다도 저는 국내 증시를 더 높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 싼 증시에서 우리 기회를 열심히 찾아보자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오늘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는 있습니다. 확실히 어제에 비해서는 대형주들이 조금 힘을 내주고 있는 장세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뭐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중국 경제 봉쇄 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으로 상승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흐름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지금 고민되고 있는 그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 문자 메시지 내용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지금 많은 분들 고민 보내주고 계신데요. 자, 바로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2993님이 보내주셨네요. 네이버 들고 계신데 36만 5,50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자, 네이버 같은 이런 플랫폼주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플랫폼주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 시청자분 약간의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고민 해결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네이버 종목을 일단 요청을 주셨고 일단 매수가를 보니까 이제 36만 5,500원 그리고 비중은 20%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에 대해서 높게 잡지도 않으시고 괜찮으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이제 플랫폼은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했다가 다시 한번 풀어준다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보다는 크게 제가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이커머스 시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웹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시는 게 앞으로 네이버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해와 내년까지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실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 시장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네이버가 이제 뭐 카카오도 웹툰을 진행을 하긴 합니다만 행보가 좀 다르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8,800만 명이라는 이렇게 구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유저 풀 자체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게 꽤 있을 것 같고 실적 개선 효과도 한 2, 3년 정도 후부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올 여지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40만 원대 정도에서 지금 주가가 많이 폭락이 나왔어요. 역시나 뭐 정부 규제 영향이 아니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30만 원대까지 지금 주가를 좀 지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때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국내 이커머스 제가 어제도 카카오를 아마 설명드렸던 기억이 좀 나는데 어쨌든 이게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제 마켓컬리랑 제가 이런 거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네이버가 시장 점유율 1등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이커머스 시장이 앞으로 훨씬 더 커져나갈 것을 우리가 좀 본다면 네이버 그리고 이마트 이 두 군데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실질적인 수혜주 같고요. 마켓컬리라든가 사실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돈을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든 과정에서 이제 거듭이 될 겁니다. 돈을 뿌려서 이제 유저를 많이 늘리는 것과 돈을 뿌리지 않고 적정 범위 내에서 유저를 늘려나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천지 차이거든요. 오늘도 사실 관련된 이제 마켓컬리라든가 이런 지금 기업 가치에 대해서 또 논하기도 했는데 4조, 6조 계속 나옵니다. 근데 너무 비싸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네이버는 지금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정확하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일단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좋아질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 수치를 대입을 해보면 20배, 30배 안쪽으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그래도 괜찮은 지금 펀더멘탈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고점이라고 보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36만 5천 원이면 사실 한 요 정도 되나요?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 정도 되시면 사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사실 비중 늘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 말씀대로 비중 20% 유지하셔서 매수가보다 훨씬 더 높은 구간대까지 제가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목표 주가 40만 원 제가 한번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충분히 지금까지 정부에서 규제하고 여러 가지 지금 시장도 폭락 나오고 이런 영향을 좀 받아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다시 40만 원까지 주가 회복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40만 원 목표 주가 설정하셔서 요때 이제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작년에는 사실 플랫폼주들이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난 이후부터 플랫폼주들이 규제가 조금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 약간 손실 보고 계시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비중도 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 40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그 40만 원 같이 보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이렇게 도와드리고요.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 754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HMM 32,000원에 17%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자, HMM 지금 현재가 29,55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도 지금 HMM 한때 흠슬러로 불렸던 이 HMM에 좀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많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HMM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HMM 같은 경우 대표적도 해운 업종이고 진짜 홈슬라로 불릴 만큼 주가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왔죠. 2020년 이제 최저점으로 보니까 지금 2,000원으로 나오네요. 2,000원에서 5만 1,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25배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진짜 홈슬라로 불릴 만큼 그 정도의 이제 이름값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올라오게 된 배경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운임지수가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해운업계가 사실 2010년도, 2000년도 초반부터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이제 사이클을 가지고서 움직였는데 대다수의 해운업종들이 많이 망했습니다. 많이 망했다가 이제 남아있는 업종들이 이제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이라고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물동량이 늘어나고 이런 시점에서는 실적으로서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또 좋은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적 보시면 이렇게 올라올 만하다라는 생각 딱 드실 겁니다. 2019년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마이너스 2,900억, 2,900억 적자를 냈었던 회사예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죠. 2020년도부터 9,800억, 하다못해 21년도, 작년도에는 어땠다? 7조 3천억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감이 오십니까? 7조 3천억이에요. 영업이익률이 매출액이 13조 정도 됐었기 때문에 사실 50% 이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진짜 뭐 날라주기만 하면 굉장히 크게 이제 돈을 받았었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올해에도 마찬가지예요. 올해에도 실적 상승은 계속되는데 왜 주가를 빠졌는지 제가 이렇게 좀 연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22년도에는 올해는 16조 매출액의 영업이익 9조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거든요. 시가총액 14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와 올해 번 것만으로도 이미 시가총액만큼의 돈을 벌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런 업종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건 급등은 항상 급락을 부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해서 생각하고서 이제 매수를 잘못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물려요. 특히나 이렇게 해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클이 너무나 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래 하나 이걸 보여드리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서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SCFI 지수라고 하는데 이 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자, 근데 2020년도 보시면 이 1000포인트 정도에서 4700포인트까지 굉장히 크게 올라왔죠. 그만큼 이익률 매출액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운임료 자체가 올라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좋은 포지션에 있긴 합니다만 실적이 제 생각에는 24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내후년까지 보장해 주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적의 급감이 꽤나 거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감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주가라는 건 어떻습니까? 실적이라는 것을 먼저 선반영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대다수는 어때요?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됩니다.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미 증권가에서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거 실적 좋아질 거고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선반영하고 뒤늦게 분기 실적, 반기 실적, 연간 실적을 이제 공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올해 작년도 5월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 이제 횡보, 하락 구간을 거쳐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반등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이제 뭐 PER 수치라든가 이런 좀 밸류에이션 그 몇 배수를 좀 곱할지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한 37,000원까지는 그래도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보게 되면 한 20-30% 제가 단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로는 한 37,000원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내가 이거를 좀 단기적으로 좀 처분하고 싶으시다면 이때까지 좀 보유하시고, 아니에요 전문가님 저는 올해 연말 혹은 내년 뭐 상반기까지 좀 보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46,000원까지도 좀 설정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32,000원이면 그렇게 뭐 지금 손실이라고 해봐야 뭐 한 마이너스 한 5-6% 되나요? 아직 손실 크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 17%도 적당합니다. 한번 뭐 스윙이나 롱스윙 관점으로도 끌고 나가시는 거 괜찮으시니까 걱정 말고 편하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HMM 같이 만나봤습니다. 지금 뭐 매수가나 비중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좀 편한 마음으로 같이 대응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자, 종목 상담의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세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상담,
5155님이 보내주셨어요. KEC 들고 계신데 KEC 3,700원에 매수하셔서 현재 비중이 30%입니다. KEC도 대표적인 이 테슬라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 지금 간밤에 테슬라가 강세 보이면서 오늘 KEC도 조금 오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 지금 약간 손실 보고 계신데 자, 전문가님 KEC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뭐 KC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시가총액이 보니까 한 4,300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사실은 뭐 중소형주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KC 종목은 여러 이제 뉴스 채널들을 통해서도 제가 이제 듣는 것들을 보면 사실 테마, 재료에 의해서 가장 먼저 움직여요. 지금 당장 이제 실적이 너무나 좋아서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 때문에 이 종목이 좋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실적치를 보게 되면 작년도 실적 괜찮았어요. 매출액 뭐 2,600억에 영업이익 265억으로 제대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영향도를 보여주고 있죠. 20년도에 적자였던 거를 감안을 하게 되면 사실 좀 유의미한 결과가 조금씩 나와주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최근에 이제 차트에서 이제 급등 나왔었던 이 전례를 보면 11월 10일, 19일 날짜도 마찬가지고 작년도부터 급등했었던 건 다 테슬라 관련된 뉴스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아마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종목이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종합 뉴스 시황창을 하나 여시고 여기다가 특징주 그리고 종목명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어떤 이슈 때문에 최근까지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지에 대한 결과 이렇게 쫙 나옵니다. 보이시죠? 뭐 KEC, 테슬라, FSD 가격 인상 핵심층 고금 부각, 그리고 뭐 수요 증가, 뭐 태국 자회사 공장 증설 이 관련된 것들로 연관이 돼서 KEC 주가가 올랐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판단하실 때에는 이 특징주 검색법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이 향후에 굉장히 좋은 종목 진단을 스스로도 좀 하실 수 있다는 걸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좀 차트적으로도 보게 된다면 기술적으로는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차트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급등했었던 전례 이후에 이렇게 쭉 장기적으로 횡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일봉상으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렇게 크게 재미없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테슬라에 관련된 이슈, 아직도 미국에 대한 대장주라는 그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 절대 적지 않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에 반도체 내가 어떤 것들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주가를 이미 10%, 20% 한 번에 급등시켜버릴 만한 좋은 재료다. 이 생각은 듭니다. 재료가 그러니까 썩은 재료가 아니다. 아주 싱싱한 재료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KEC 같은 경우 3,700원에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재료 한 방이에요. 이 정도면 재료 한 방입니다. 테슬라 재료 한 방 받으면 충분히 매수가까지도 올라오실 수 있는 포지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비중 30%는 조금 많아요. 왜? 펀더멘탈적으로 크게 지금 단기 실적에 연연해서 가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 비중 절반 정도를 덜어나가시는 과정으로 다시 또 실적 개선주 또 넣으시고 이런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시는 것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EC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KEC를 최근 들어서 좀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런 요인들이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도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비중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하시는 방법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KEC 함께 체크해 봤고요. 네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237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들고 계신데요. 27,000원에 비중 20%네요. 항공주들은 최근 들어서 좀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입국 해제 조치도 있고 그 반면에 유가 상승은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 27,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아시아나항공이 21,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시아나항공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은 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좀 재료, 모멘텀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이 지금까지 주가는 좀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꽤 한 30% 정도 그 조정이 나온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자, 이게 재밌었던 거는 이제 코로나가 열리게 되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제 항공 쪽 매출액이 굉장히 크게 급감했습니다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물 쪽으로 이제 매출을 좀 잡고서 굉장히 큰 재미를 봤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아나항공은 난 못 따라갔는데 라고 하자마자 이제 뒤늦게 21년도부터 뛰어들기 시작해서 화물 쪽으로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좀 내게 된 게 21년도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도부터 지금 이 적자 2,700억 정도 20년도에 적자를 기록하다가 21년도에 이제 갑자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보이기 시작한 게 이제 화물 운송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 카고 물량 쪽으로 좀 재미를 좀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리오프닝이 정말 언제부터 열리게 될지는 정말 저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스텔스다, 뭐 아니다, 뭐 지금 여기도 이건 감기 정도로 끝날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리오프닝이 우리가 예상한 시점대로 올해 활짝 그 문을 열리게 된다면 여행객도 안 그래도 지금 폭발이죠. 지금 뭐 못 구해서 안달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격 비행기 값은 2배 정도 올랐다고 제가 얼마 전 이제 지인한테도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수요는 완강하다. 그리고 여행에 대한 지금 사람들의 지금 소비 심리가 지금 엄청 끌어오르고 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소식이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연간으로 얼마나 더 재미를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확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보지만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단기 모멘텀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결국은 대한항공과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합병이 이뤄지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뭐 여러 국가들의 이제 아직 승인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슈들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도 대한항공에서 조현민 이사 결국 얘기했습니다. 강하게 내 드라이브 좀 걸어 보겠다. 그리고 정말 없는 항공사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한번 재료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그거는 좀 한번 그 시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적으로는 그렇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차트적으로 좀 사실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왜? 지금 너무나 확실하게 이제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차트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보자면 지금 매수가가 27,000원이면 한 요 정도 되시는 것 같네요.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이제 고점에 물리신 거죠. 지금 전형적으로 지금 딱 고점에 물리게 되신 겁니다. 이때가 항상 리오프닝 막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많이 물리셨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사실 이제 주봉상으로도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된 게 이제 주봉 아닙니까?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어때요? 거의 저점이에요, 사실. 거의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가능성은 사실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국제유가 상승 부분도 있고 지금 환율도 올라가는 부분은 부채에 있어서 이제 갚아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부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의 또 여행객 수요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에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지금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24,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7,000원 매수가까지 기다리시려면 저는 리오프닝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하겠다. 와! 이렇게 지금 환호가 한번 나와줘야만 가능한 수치 같고 단기적으로 모멘텀에 의해서도 24,000원까지는 한번 내다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일단은 그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는 24,000원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때 비중을 뭐 전체를 다 더셔도 좋고 아니면 절반 정도만 덜고 나머지는 뭐 매수가 포지션까지 같이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24,000원까지 좀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매수하셨던 부근까지 올라오려면 리오프닝이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결과물을 내야 좀 도달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00원 부근에서 좀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이 어떻겠냐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이뤄지는 이수범의 주문현답,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역시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779님이 보내주셨네요. 신성 ENG 들고 계신데요. 신성 ENG 2,630원에 비중이 좀 큽니다. 5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 신성 ENG가 지금 현재 1,800 초반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신성 ENG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뭐 신성 ENG를 매수하셨으면 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태양전지 관련된 신재생 쪽으로 좀 집중을 하셨거나 혹은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과 관련해서 뭐 클린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굳이 이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계속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정말 끔찍합니다. 급등한 이후에 계속 주가가 이제 우하향하고 있고 어디가 바닥인지 사실 지금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시가총액 3천억 정도가 적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성 ENG 지금 비중 50% 정도 되신다면 정말 죄송한 마음이 좀 들긴 합니다만 비중을 최소 절반 이상은 지금 덜어주시는 게 맞아요. 정말 손절해야 될 땐 손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덜어주신 다음에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혹시나 이제 테마성 상승이 나왔을 때 뭐 한 2,200선까지 보시면서 그 정도 선에서 좀 매도하시는 방법으로 좀 손실을 좀 줄여나가시는 전략을 좀 잡아보시는 게 현명한 처사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신성 ENG 지금 손실도 보고 계신데 비중도 좀 큽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 조절 좀 나서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 하락도 예상되는 구간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좀 절반을 더는 방법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쉽게 오늘 종목 상담 연결이 되지 않으셨던 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이수범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 오픈 채팅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역시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이 정말 많이 느껴졌는데요. 빨리 이 고민들 좀 덜 수 있는 추천주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를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뭐 종목 진단 하게 되었을 때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것도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행이라든가 뭐 화장품 쪽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 하게 되면서 노마스크를 벗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화장에 더 열심히 이제 좀 더 신경을 쓰게 될 거고 패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사업권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코스메틱, 당연히 이제 화장품 쪽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성복, 뭐 캐주얼 의류 등 패션 사업 쪽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업체를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사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시가총액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좀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의류 쪽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미 주가 상승이 다 나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실적이 다 좋아요. 작년도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지만 올해 실적도 엄청나게 개선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적에 대한 개선은 곧 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먼저 반응하느냐,
아니면 후에 반영하느냐 이 차이가 좀 있을 뿐이에요. 근데 미리 깔아놓고서 지금 실적이 좋아질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쪽은 좀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장주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FNF가 이제 그 의류 쪽 대장주인데 많이 올랐어요. 사실 굉장히 크게 올랐죠. 사실 그 작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저점 뭐 36만 원까지 갔다가 이게 막 100만 원까지 주가가 갔다가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 모양새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FNF 차트 별론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모멘텀은 뭐냐? 결국은 1분기 실적이 좋아 안 좋아? 이게 가장 큽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이 FNF가 실적 호전이 좀 예상이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68% 개선 효과가 나올 것으로 증권가에서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장주 흐름이 좋으면 뒤이어서 2등주, 3등주가 쫓아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 실적 개선 효과 괜찮고 지금 제 시간이 좀 되면 영업이익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 쪽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충분히 지금 의류 쪽 화장품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ER 수치가 약 한 10배 정도 사이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만한 종목들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대다수 이제 화장품 업종 보시면 화장품만 팔아요. 자, 그러면 면세점 당연히 열려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뭐 항공 좋아져야 되죠. 다 이런 것들이 다 미연에 다 나와줘야 되는데 선행되지 않더라도 신세계 인터는 의류 쪽도 난 잘 팔리는데 온라인 쪽으로도 팔 건데 이런 쪽이 이제 가만히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잡아 나갈 수 있는 리오프닝 수혜주라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 매수가는 지금 한 15만에서 15만 3천 원 정도 드릴게요. 15만 3천 원. 지금 현재 주가 포지션에서는 15만 3천 원 정도 드릴 건데 오늘 제가 준비해 본 거는 15만 3천 원이었는데 여튼 주가 좀 올랐습니다. 뭐 1, 2% 연연하지 않고 사실 편안하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손절가는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13만 8천 원 정도, 13만 8천 원 정도를 좀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는 이평선을 이탈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매도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 수익률을 3%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란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좀 정보를 받고 싶으시거나 그리고 저와 꾸준한 이제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노란 톡방 편하게 입장하셔서 인사 남겨주시면 제가 또 편안하게 여러분들 좀 맞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까지 소개받아 봤습니다. 자, 이수범 전문가의 오늘장 추천주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었는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금 뭐 의류 사업도 전개를 하고 있고 화장품도 전개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15만 3천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 대응은 13만 8천 원 선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 수익은 3%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종목 상담 많이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연결이 안 돼서 속상하셨던 분들은 내일 꼭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궁금하신 분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세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역시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문자 메시지 내용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후에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